24, 25장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24장은 전이고요. 전기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일렉트릭 포텐셜. 근데 얘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랑은 또 다릅니다. 이제 에너지가 붙으면은 전혀 다른 거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개념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1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배웠듯이 워크는 뭐예요? 1에서 2로 갈 때 힘 내적 미소 변이었죠. 네, 이게 1의 정의였고 이제 플러스 차지랑 플러스 차지가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얘를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온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양의 일을 하나요? 음의 일을 하나요? 보시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전하가 같기 때문에 부호가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밀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어때요? 힘의 방향으로 변이가 같죠. 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양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정의하면 좋냐면요.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정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양의 일을 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양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중 것 빼기 처음이 양이라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힘들게 양의 일을 한 거죠. 그만큼 뭔가 위치 에너지의 뜻이 이제 뭔가 잠재된 에너지란 뜻이에요. 포텐셜이 뭔가 잠재된 이런 거잖아요. 포텐셜 없다 그러면 뭔가 잠재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잠재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진 만큼 그 에너지가 뭔가 이 개로 뭔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까지는 사람이 한 일로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기력이 한 일로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기력도 일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일로 잡아당길 때 전기력 어때요? 전기력은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기력 어때요? 전기력은 밀어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억지로 끌고 오니까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 반대니까 음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기력이 한 일 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의 마이너스, 또는 뭐 전기력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니까 전기력이랑 사람이 한 일이 이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이제 성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부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어디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게끔 해석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전기 포텐셜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중값이라 생각하고, 나중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 전기 포텐셜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항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1로 이항하면은 결국 델타 U가 되는 거죠. 이게 뭐랑 같다? 그러니까 1로 이항한, 한꺼번에 쓰니까 좀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다? 이항한 것이 뭐랑 같다? 결국 사람의 한 일이랑 같고, 그것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전기력의 한 일이랑 같죠. 그래서 이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전기력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거 쓰면 안되지. F2로 써야죠. 전기력 dx. 사실 이항하면 별로 한 거 없어요. 이거 이항하면은 델타 U가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포함해서 마이너스 포함하면 안되지. 이게 전기력의 한 일이죠. 네, 근데 마이너스는 왜 나왔다? 여기서 그냥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안 붙이고 이렇게 델타 U를 사람의 한 일로 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해석은 다들 납득하시죠? 네.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데 자꾸 이 마이너스를 자꾸 안 넣어요. 왜 넣었다고요?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공식 자체에 항상 붙어서 다녀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 이 처음 포텐셜 에너지 얘를 보통 0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이 차이가 중요하지,
내가 배고파진 만큼 얼마만큼 포텐셜가 증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맨 처음에 딱 정할 때는 뭐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맨 처음부터 0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0으로. 그리고 점전화의 경우에는 나중에 알겠지만 무한대를 넣게 되면 0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나? 그래서 이 처음 얘는 사실 없어지고요. 얘도 파이널 그냥 없애버리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는 붙여줘야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금 전기력, 중력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단지 전기력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이고 2학기 때는 뭘 할 거냐면은 그 전기장관님이 배웠고 전기 포텐셜 전위, 그러니까 에너지랑 뭐가 다르냐.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 1학기 때는 에너지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2학기 때는 에너지보다는 그냥 일렉트릭 포텐셜,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마치 전기장도 단위 전화를 하면 안 되고 시험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 얘도 시험 전하가 받는 힘으로 시험 전하분의 이제 힘으로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양변을 시험 전하 Q0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뭐예요? 전기장의 정의에서 전기장이 되고 얘가 뭐예요? 전기 포텐셜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암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전위는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인데 보통 이게 이니셜이 기준점으로 잡고요. 기준점 보통 0입니다. 그리고 R까지 전기장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기장 적분하니까 전위가 됐다. 그럼 전위를 미분하면 전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위를 미분하면은 전기장이 된다. 그래서 얘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 그리고 주의할 게 뭐다. 또 안 붙여. 저도 안 붙였네. 이 마이너스 자동으로 붙어 있는다고요. 이걸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요. 자꾸 안 붙여서 틀려. 그래서 지금 이 왜 붙여야 되냐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야 이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마이너스 붙는 거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니까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 들여서 설명했으니까 꼭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전위 이렇게 벡터 표시하면 안 돼요. 전위는 스칼라예요. 근데 전위로부터 벡터인 전기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전기장은 3차원이다 할 수 있는데 각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그럼 3번 미분할 수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3번 미분해서 각 단위 벡터를 하면은 전위로부터 전기장 구할 수 있어요. 얘는 1차원이고 얘는 3차원인데 어떻게 유도하지 할 수 있는데 각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3번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그게 이제 전기장의 성분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양전하가 있다. 거기 가까운 쪽이 전기 포텐셜이 커요. 먼 쪽이 그냥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바꿨는데 먼 쪽이 작아요. 먼 쪽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 1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번을 풀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함수로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전기 포텐셜 정의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는 원래 붙어 있고 어떤 기준점은 항상 전기 포텐셜 0이 되는 지점입니다. R 지점까지 전기장 DR이죠. 전기장의 R 성분 DR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기준점으로부터 R까지 이거죠, 이거. R 성분이 안에 거죠, 안에 거. 단위 벡터 뺀 거. 그래서 KR 제곱분의 Q DR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이 R이랑 없어지죠. 결국 어떻게 돼요? R분의 KQ를 기준점부터 R 지점까지인데 이게 결국 뭐예요? R분의 KQ 마이너스 기준점인 R부터 KQ인데 기준점을 무한대로 잡으면 R기를 무한대로 잡으면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기준점 항상 0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정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R분의 1 꼴이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이제 Q가 음이면은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Q가 음이면은 이런 꼴이 되겠죠.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Q가 음이면은 이 퀴즈 1의 답이 바뀌는 거예요. A로. 지금은 Q가 양이니까 양전화 Q. Q가 부호를 포함합니다. 괜히 Q 앞에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붙여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또 Q가 양이다 표시해야 되는데 음전화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냥 Q라 표시하고 이게 양 또는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지금 한 게 뭐예요? 전이죠, 전이고 일렉트릭 포텐셜이었고 퀴즈 3번에서 묻는 거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안 붙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죠? 양전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똑같은 여기가 아까 전에 A 위치고 B 위치다. 근데 이 Q가 만약에 음전하다. 이 경우에 전기 포텐셜이 더 작은 경우는 그냥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것은 전기 포텐셜이 작은 것은 어때요? 이 라지 Q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포텐셜이 작은 곳은 B죠, B.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이 이곳이죠. 근데 이게 음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됩니다. A가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면 숫자를 넣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기 포텐셜은 뭐가 더 작다고요? 이게 5면은 이게 1이 되는 거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전화를 곱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세요. 마이너스 1 쿨롱.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뭐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경우 1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1학기 때 배웠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아무 짓 안 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보통 운동 에너지예요. 얘가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크게 커질 수 있을까? 큰 운동 에너지를 얘가 이제 낼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서로 인력이잖아요. 얘는 양이고 음이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놔두면은 점점 빨라져서 정지 상태에서 만약에 놔두면은 굉장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미 거의 다 붙은 상태에서 놨다 해봐요. 그 뭐 거의 충돌하고 끝이잖아. 에너지가 작다고. 네. 그런 느낌? 또는 뭐 물리계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거든요. 낮아지려고 한다.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태였는데 가까워지겠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이 힘을 안 주면 이 개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였고 이게 미래가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진다고요? 미래로 갈수록 낮아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경우가 경우 2, 경우 1. 알겠죠? 포텐셜지가 낮아진다 해야 되나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숫자로 생각하면은 뭐 작아진다 해도 뭐 상관없겠죠. 한글을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출제 확률은 낮은데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게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 이게 할리데이 예제인데 이 전이 파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실수할 수 있냐면은 Q1과 Q2가 Q3에 만드는, 그러니까 Q1이 Q3에 만드는 전이 어때요? 아까 전에 V는 떨어진 거리 D분의 KQ죠. KQ1. 네, KQ1. 그러니까 Q는 부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다 플러스라 생각하고 일단은 하시면 돼. 그 다음에 Q에다 음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Q1이 Q3 위치에 만드는 전이고 Q2가 Q3 위치에 만드는 전이는 Q2가 되겠죠. Q3의 전이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Q3의 전이는 두 개 더한 거 맞죠? Q3이 있을 때 전이는 이 두 개가 만드는 전이는 D분의 K Q1 더하기 Q2. 근데 Q3 이 위치에서 뭐 아까는 이 공식 쓰고 싶다 나는 큐브 20공식 쓰고 싶다 해서 여기 Q3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에너지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답이 3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항이 2개밖에 안 나오고 이 관계가 안 나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해석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의미는 뭐냐면요, 이 개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놔뒀을 때. 지금 보통 정전기학 문제는 고정을 하는데 고정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뻥 하고 뭐 퍼지겠죠. 붙거나 퍼지거나. 그때 생길 수 있는,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게 아주 시간 오래 지난 다음에 생기는 운동 에너지라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폭발할 때 에너지.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뭔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도 생각해야 돼. 네. 그래서 이걸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어떤 개념이냐면, 맨 처음엔 Q1이 우주 공간에 있어요. Q2를 무한대에서 가져와요. Q2. 그럼 이 항이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Q3를 가져오면 되네. 다 플러스를 할게요. 가져오는데, 어떻다? Q1이랑 Q3가 Q1에만 힘을 작용하니까 Q2도 Q3에 힘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총 3개의 항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돼요. 직접 적분을 하려면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하려면 좀 방향이 달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이 3개에 대해서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4개면 어떻게 되겠어? 4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야 됩니다. 6번. 근데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4개가 고정되어 있고, 이 P점에 대한 포텐셜을 구하여라. 그냥 포텐셜을 구하여라. 전위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2번, 3번, 4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빨간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만. 그러니까 이거 보통 전위 구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구하시오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모든 경우에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고 포텐셜 그냥 구하라고 나올 테니까 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그래서 4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4개로 나오면 이거 한 번, 2번, 3번, 4번, 5, 6개, 항 6개 다 하셔야 됩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등전이면 뭐 실험할 때 다들 하셨죠? 그래서 전이와 같은 점을 또는 면을 이은 게 등전이면, 이게 혹시 영어로 시험에 나오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퀴포텐셜 서피스, 이퀴포텐셜이 뭐냐면은 등전이면입니다. 등전이면이란 전기력승은 수직이에요.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수직.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옆에 거. 도체 주변의 전기장과 전혀 어떻게 되냐면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정전기 평형 상태가 뭐냐면은, 이 건전지 같은 게 여기 연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건전지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흐르겠지만 전기장 생기는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평형 상태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분포를 다 이뤄요. 아까 말했듯이 이 개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한 낮아지는 쪽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분포를 다 이루는 상태, 그게 정전기 평형 상태입니다. 그때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 Q가 있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서로 밀어낸다고. 서로 밀어내가지고 최대한 멀어지려고 해요. 약간 증명은 아닌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멀어지려면 표면에 분포할 수밖에 없어, 이 전하들이. 그래서 이 내부는 전하가 없습니다. 네, 전하가 없고, 그래서 전기장 0입니다. 내부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 0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전하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인데 왜 전하가 없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알짜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전위는 항상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장 적분하면은 전이죠. 전기장 적분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붙이면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0 적분하면 뭐예요? 0이 아니고 적분상수 플러스 C 있을 수 있잖아요. 0을 하지 마시고 일정하다. 뭐 0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전위는 뭐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100V로 정하겠다. 뭐 마음이에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일정하다. 네, 전이 일정하다. 도체 내부에서. 도체 외부 도체 외부 근처를 쓴 이유가 왜냐면은
자꾸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을 물어봐. 근데 이제 도체가 있으면은 바로 이 안쪽이냐 바로 이 바깥쪽이냐. 아까 말했듯이 안쪽은 어때요? 전기장상 0이죠. 이 바깥에서 전기장 뭐예요? 유도를 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바로 위에서,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보면은 평평하게 보이거든요. 아주 바로 위에서 보면은 무한대로 보여요. 아주 가까울 때. 가우스 법칙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이 표면의 전하 분포입니다. 도체 전기장 도체면 또 수직이다. 수직이고 등전이면은 얘랑 또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등전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파란색은 등전이 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전이면 안 나올 것 같고요. 수직이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아, 중요한가? 네. 이 식이 사실 중요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도체. 부도체나 아주 얇은 도체는 어떻다고요? 부도체 또는 아주 얇은 도체에서는 공식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고립된 도체구의 전기장과 전이.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퍼펙트 물리 풀 때 비슷한 걸 풀겠지만 제 기본적인 문제라서 아마 너무 중요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유명한 문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문제를 보시면요. 반지름 R인 R이에요. 반지름 R인 도체구의 안박에서 안팎인가? 안팎에서 전기장 전이 그래프를 보시죠. 전하량은 Q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하량? 도체 내부에는 뭐예요? 전하량 없다고 그랬죠. 전기장 0이라고. 그러니까 다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이런 경우. 표면에만 Q가 분포하고 내부는 어때요? 내부는 전기장 0이라고요. 여기는 그리기 쉽네. 0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바깥에서는 어때요? 우리 다 증명했어요. 생략하겠습니다. 마치 중심에 Q 있는 것처럼 됩니다. 네. 그럼 전기장 뭐예요? 쿨롱의 법칙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악전기처럼 생각하는 거지. 이 외부에서의 전기장 어떻게 된다고요? 이 R 성분은 KR 제곱분의 Q. 이렇게 이 R인 위치에서는 어때요? R인 위치에서는 그냥 같다, 보통 이제 같다고 해도 크게 지장 없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죠. 닿는 부분에서는 0이잖아요. 바로 위에서는 얘를 포함하지 않고 전기장 0이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면. 안 그래도 맞다 해줍니다. 이 동그라미는. 네, 동그라미. 얘는 포함하는 거, 얘는 안 포함하는 거. 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R 제곱분의 1꼴로 감소하는 거고요. 전위를 생각해보죠.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외부부터 생각해볼게요. 외부 R보다 라지 R보다 이 바깥에서 전위는 점전화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 점전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앞장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이거 점전화에 의한 전위. 암기하세요. R분의 KQ. 이건 뭐예요? 전기장. R제곱분의 KQ. 둘 다 마이너스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Q 자체가 음수양수 포함하기 때문에 식 자체는 음수양수 없습니다.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란 점전화에 의한 전위.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R분의 KQ.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고 이것도 암기하시고. 이거 적분한 결과가 이거고. 점전화입니다. 점전화. 모든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점전화처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증명은 가우스 법칙으로 할 수 있어요. 가우스 법칙 증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했습니다. 가우스 법칙으로 이렇게 되는 거 했었나? 했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이렇게 R분의 1꼴로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다?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 안쪽에 이 R 있죠. 어떤 임의 위치 R일 때 전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EDR인데 E가 지금 함수가 두 개로 끊어지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일단 푸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뭐예요? R부터 어떤 R까지 EDR 하셔야 되죠.
그게 이거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건 뭐예요? 상수죠. 왜냐면 이제 라지 R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라지 R분의 KQ죠. 이때 지점. 그리고 뭐예요 얘는? 0이잖아. 0. 0을 적분하면 뭐라고요? 0이에요. 플러스 C 적분 상수 아니 이건 부정적분 정적분이라서 적분 상수 안 붙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계산하면은 네. 상수니까 이 지점이 물리에서 경계 조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계 조건이 뭐야 할 수 있는데 뭔가 경계에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전이는 이게 약간씩 적분 자체가 뭔가 2를 더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약간씩 엄청 작은 양을 더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에서 약간 떨어진 이 R 있죠. 여기서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연속적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전이는 항상 연속적이어야 된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다? 항상 연속적. 전기장은 연속적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다가, 그러니까 전기장이 약간 힘의 느낌이잖아요. 전기장에 어떤 Q가 있으면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갑자기 안 줄 수 있는데, 전이는 뭔가 에너지의 느낌인데 얘는 항상 연속적이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R에서 아주 약간 떨어진 곳에서의 2를 약간 더 만약에 있어도 이게 불연속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퀴즈 6으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 퀴즈 6을 보시면요,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얘는 부도체고입니다. 이런 경우 바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퀴즈 5랑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지점에서도 뭐가 되겠어요? 라지 R분의 KQ. 완전 똑같습니다. 이 지점도 뭐가 되겠어요? 이 지점도 라지 R 제곱분의 KQ. 됐죠? 그리고 이 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우스면 잡아서 하면 되는데 했어요 이미.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건 기억하기 쉬워요. 비례합니다. 비례 아래.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암기한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얘는 R제곱분의 1꼴이고요 얘랑 똑같고요. 얘는 R 비례하는 R이랑 비례해요. 그럼 이거 추정을 해보세요. 문제를 안 풀고 이제 여러분들 암기도 잘 하셔야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전기장 어떻게 된다? 얘랑 좀 닮았겠죠. 있잖아. 차원 입장에서 K랑 Q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K랑 Q는 일단 있고 R에 비례하는데 답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차원이 달라. 분모의 길이 제곱분의 1이 있잖아요. 얘도 분모의 길이 제곱분의 1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라지 R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한 세제곱. 그럼 차원이 같아지나요? 같아지죠. 왜냐면 길이 세제곱 차원이 있고 분자의 길이 차원이 있고, 약분하면은 분모의 길이 제곱의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랑 차원이 같아지게 되죠. 실제로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암기를 할 필요 없고, R에 비례하더라, 이 균일하게 대전된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Q, 이 작은 애만 관련이 있으니까, 안에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플러스 Q가 가우스 법칙에서. 바깥에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커질수록 커지는, 안에 있는 게 점점 커지니까. 이건 뭐였어요? 가우스면 잡으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Q인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전기장 0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확한 증명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이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험에 왜 나온다? 이 부분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니까, 네. 이 부분 그리라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네. 딴 건 다 쉽잖아.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석적으로 하려면 또 똑같이 이렇게 적분해서 적분구간 나눠서 이제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또 적분하면 되는데, 좀 편법을 알려드리면, 어쨌든 이 구간 어때요? 여기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위에 거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보세요. 그럼 뭐가 된다?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R로 적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R 세제곱분에 2가 붙고요. KQ R 제곱. 미분해보세요. R제곱 미분하면 2R이 되잖아. 되죠? 네,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을 해버리면은 플러스 시계를 항상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려면은 정적분 구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변칙으로 하려면은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부정적분 바로 하시고, 그 대신 적분 상수 C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되냐면요, 전위는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에는 같아져야 됩니다. 네. 뭘 하면 되겠다? 이 지점, 이 안에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마이너스 2R 세제곱 KQR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C인데, 그게 뭐란가, R이 라지 R이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이거 R분의 KQ 된다고요. R분의 KQ. 그러니까 이 스몰 R도 라지 R로 바꿔줘야겠죠? 왜 그렇다고요? 스몰 R이 라지 R이 될 때니까. 네. 그래서 결국 스몰 R도 라지 R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앞분 되겠네. 그럼 뭐 바로 나오겠죠? C가 뭔지. 그게 뭐다? 그게 결국 여기 그려지는 건데, 근데 그 함수를 몰라도 그릴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ax 제곱꼴이잖아요, y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듯이 그냥 거꾸로 된 뭐예요? 이차함수죠. 근데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포물선인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왜 안 지워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포물선, 여기 포물선 어떤 형태?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꼴, 여기는 R분의 1꼴. 네, 정리를 잘 하세요. 제가 빨리 푼다고 지금 되게 지저분한데, 뭐가 중요하다? 이걸 좀 암기를 하시고요. 이 부분도 전인이 이렇게 된다. 암기를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이 파트 이렇게 기본적인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용량 파트인데, 챕터명 자체가 캐패시턴스예요. 캐패시턴스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캐패시턴스라고 부릅니다. 축전기는 캐패시터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영어 용어를 좀 알고 있으니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캐패시터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분해해 보면은 뭐 이렇게 건전지 닮은 게 이제 인데 건전지가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캐패시터고, 이게 뭐냐면은 이 넓은 판때기 두 개인데, 도체 판때기 두 개 가까이 이제 붙여놓으면 얘가 평행판 축전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건전지 양극, 이쪽에 건전지 음극 연결하면은 전류가 일로 와 흘러요. 플러스 차지가 가면서 여기 막 쌓여요. 플러스 쌓이고, 이쪽에는 뭐가 쌓이겠어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쌓여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회로를 딱 열었다. 그러니까 회로를 딱 열어버렸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허공으로 좀 방전이 돼요. 이 공기 습도가 좀 셀수록. 예전에 개 같은 실험이 있었는데 뭐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 몇 초 만에 이게 계속 방전돼서 되게 실험하기 어려웠는데, 쿨렁의 법칙 실험이라고. 다행히 그 실험은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최대한 붙잡고 있어요. 서로 인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끊어도. 네. 물론 빠른 시간에 방전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축전기라고요. 축전기,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건전지를 막 되게 많이 달았다 여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전지가 굉장히 많이 달면 여기 플러스가 더 많이 쌓인다고. 네. 그럼 이 사이의 전이차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 전이차도 되게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는 플러스 Q가 쌓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쌓이는데, 이제 마이너스는 무시하고 그냥 플러스 Q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 쌓이는 Q는 뭐랑 비례한다? 전위를 높일수록 상식적으로 많이 쌓일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실험적으로 해봐도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넓으면 더 많이 쌓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 면적 A라 그러면은 A랑도 비례할 것 같아요. A.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서로 이제 더 잘 붙잡을 수 있겠죠.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인력이니까, 뭔가 이렇게 이쪽에서 되게 굉장히 설명 못하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좁을수록, 그러니까 분모에 있어야겠죠. D가 작을수록 더
많이 저장될 수 있을 것 같죠. 네. 뭐 이런 관계식 성립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뒤에는 뭔가 축전기 모양에 관련이 있잖아요. 모양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양이죠. 보통 이런 건 물리에서 상수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C라고 하고요. 모양에서 결정되는 거, 이 D분의 A 이런 거, 평행반 축전기에서. 그래서 Q는 CV, 여기서 나온 식입니다. 네. Q는 CV, 암기하세요. Q는 CV, 어떻게 해오냐면요. Q는 C, 뭐로 이렇게 해오던데? 저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Q는 C, 이렇게 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오는 걸 봤어요, 저는. Q는 C, 이렇게 해오고요. 자, 등가 전기용량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병렬 연결을 하면 어떨까요? 뭐랑 비슷해요? 넓어지는 거 효과랑 비슷해요. 아까 넓어지면 어떻다고요? 많이 저장할 수 있겠네. 전기용량 뭐예요?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2배 되면 전기용량 2배 되겠네.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는 거고요.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직렬 연결하면 이렇게만 보면 좀 넓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D가 약간 아까 봤듯이 D가 커지네. 그럼 Q 저장할 수 있는 Q 작아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식. 그럼 이 합성되는 C, Q는 어떻게 된다고? 수학적으로 C1, C2, C3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진다. 네, 그겁니다. 두 개만 있으면 합분의 곱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이 같으면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C1, C2 두 개밖에 없는데 둘이 같으면 반토막 되겠죠. 합성 공식.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공식 아시죠?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 반대예요. 그래서 저항은 직렬 연결이 더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축전기는 병렬 연결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다. 저항이랑 반대다. 저항은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전기는 저항이랑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그 숫자로 나오면은 이게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Q는 CV 공식에서 Q는 축전기 한 면에 저장되는 전하량이에요. 한 면.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두 개 절대값 취해서 더하면 안 돼요. 한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두 개 중에 하나인 그냥 그 Q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장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쿨롱이면은 Q는 C, 그러니까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는데 헷갈리는데, 이건 이 텔렉으로 기울어진 거라서 그냥 전기 용량을 의미하는 거고, 캐패시턴스. 이 정자로 안 기울어진 건 이제 다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Q는 CV라 읽으면 되고요. 밑에 건 1쿨롱은 1페럿 곱하기 1볼트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여기도 V가 있고 여기도 V가 있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양쪽 꺽쇠 붙여주면은 보통 이게 단위라고 합니다. 여기 양쪽 꺽쇠는 발음 끼우고요. 이건 없다 생각하시고, 손으로 쓸 때 괜히 헷갈릴 것 같으면 양쪽 꺽쇠 해주면은 안에 있는 건 단위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1페럿은 뭐다? 페럿은 쿨롱 퍼 볼트로 되네, 보니까. 네, 페럿은 전기 용량의 단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페럿. 그래서 지금 다 SI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SI 단위로 계산할 때 전기 용량은 결국 페럿의 단위로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의 SI 단위는 볼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을 이론적으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이제 축전기 모양이 결정되면은 이론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Q는 CV 쓰시면 됩니다. Q는 CV. 이제 여기서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Q는 여기서 주어졌어요. Q랑 마이너스 Q 이렇게. 여기도 안쪽에 Q 마이너스 Q.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Q가 양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안쪽에 플러스 Q, 바깥에 마이너스 Q. 그러니까 V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V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좀 설명을 한 개 더 하고 싶은데, Q는 CV에서 이 V가 뭐냐면요, 전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이 차예요. 이 면 두 개 전이 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에 게 5V, 밑에 게 마이너스 1V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전이 차는 뭐다? 6V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니까. 그럼 V에다 뭐 넣어야 된다? 6V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델타 V예요, 델타 V. 정확히 말하면 V가 아니라. 근데 이제 델타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V라고 적는 거예요. Q는 사실 C 델타 V가 맞는 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델타 V는 두 판 사이의 전위 차입니다.
자,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두 판 사이에 전이차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 양의 값으로 해서 그냥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겁나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헷갈리게 하는데, 그냥 괜히 좀 우아하게 쓰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서 괜히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공식에 다 절대값 붙여가지고 푸시면 돼요. 다 절대값 붙여가지고. 만약에 A, B랑 바뀌었다. A가 지금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안 되잖아. 의미잖아. 그럼 이렇게 절대값 붙인 다음에 따라서 정답은 BA 바꿔서 써도 절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틀렸다가 안 해요. 그러니까 팁이니까 혹시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시험 볼 때 헷갈린다 그럼 다 절대값 붙여버리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정석적으로 제가 할게요. 교재 표현 굉장히 비추합니다. 교재 표현 보면은 막 DS를 마이너스 DR로 바꿔서 막 더 헷갈려. 푸는 과정 도중에. 교재 표현은 이것도 절대값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헷갈리니까 교재 표현으로 푸지 마시고 그냥 정석적으로 푸세요. 그게 더 쉬워 오히려. 그래서 푸지 마시고 이렇게 교재 표현으로 푸지 마시고 정석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거 뭐였나요? 파이널 빼기 이니셜은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왜 붙여준다고요? 물리학자들 항상 붙여준다고 의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붙여준 거예요 이게. 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파이널을 플러스로 하시고 항상 이니셜을 마이너스로 하면 어떤 게 되죠? 고전위에서 저전위 빼는 거죠. 무슨 의미다? 아까 말했잖아요. 플러스가 있는 곳이 뭐다 항상?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그렸잖아요. 작은 게 멀리였잖아요. 기억나나요 이거? 퀴즈 1번 2번인가? 퀴즈 1번 플러스가 있을 때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다고요. 네. 그래서 전위가 높은 것 빼기 결국 작은 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결국? 양의 값이 됩니다. 양의 값이 인가? 예. 이렇게 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뺀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빼면 이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적분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이니셜 파일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는 공식 자체에서 이제 물리학자들 붙여버렸어요. 수학책이랑 없을 겁니다. 물리학자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푸시면 돼요. 이거 뭐 새로운 거 있냐? 전혀 없어요. 암기할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없다? 앞에서 우리 이거 29장 쓴 거예요. 네, 암기할 거 전혀 없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암기할 거 없습니다. 다 배운 겁니다. 이거 단지 이니셜이 마이너스고 파이널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는 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이거 뭐 암기할 게 있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냐면은 이렇게 줘서 이 값을 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게 델타 V인데 V라고 적어도 되고요. 이게 델타 V인데 Q는 CV, V 넣을 건데 괜히 나오면 또 이 마이너스 막 나오고 이러니까 부호 틀리지 말라고 그냥 우아하게 해주려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괜히 고려해주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데 축을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파 축정이가 좀 부호가 헷갈려요. 이 두 개는 부호가 안 헷갈리는데 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0이고 네, 여기가 0이고 위로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분은 적분 방향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적분 방향 알아서 이 적분 상수에서 알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지금 이렇게 잡으면은 딱 적분 제대로 되는데 EY가 중요한데 EY가 어때요? EY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 이 판때기 하나의 전기장은 2 엡실론 제로는 시그마였는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방향이 마이너스 y축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아 힘들어. 이거 막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이거 그냥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바로 풀려. 별로 안 어렵죠. 이걸로 하지 말라니까 괜히 더 헷갈려. 정답은 뭐다? 정답 이것은 양의 값이 될 텐데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0부터 d까지죠.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리고 dy가 될 텐데 이거 상수니까 앞으로 다 뺄 수 있습니다. 적분은 그냥 d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뭐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델타 v 또는 v라고 적겠습니다.
이거 양의 값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거 델타 V인데 그냥 V라 적을게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냐면은, 시그마를 바꿔볼게요. 시그마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이 면적을 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Q니까, 이 면적분의, 그러니까 면전압 밀도는 면적분의 전하량이죠. 네.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표면 전압 밀도 이거 하나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에 있는 Q.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엡실론 제로분의 면적분의 Q. 그래서 D. 이렇게. 근데 뭐랑 닮았냐면은, Q는 CVC가 아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저쪽으로 넘기면은 C분의 1이 돼요. 다시 써볼까요? 이거 이항해보세요. 저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엡실론 제로 A, D가 이항되고 V 그대로 쓰고 는 Q 그대로 쓰면은 Q는 CV 꼴 되죠? C가 결국 어떻게 된다? 평행파 축전기에서 엡실론 제로 D분의 A.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대충 말발로 했던 D분의 A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요. 엡실론 제로는 진공에서 유전율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뭔가 차 있을 수 있어요. 종이 같은 게. 그러면 그때는 종이의 유전율인 엡실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종이로 바꾸면 좀 더 커지거든요. C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오히려 원통형 축전기랑 구형 축전기는 오히려 이 부호가 안 헷갈려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방식으로 하면 안 헷갈리고, 이 교재 표현으로 하려면은 DS를 또 마이너스 DR로 바꿔주고 뭐 난리를 부리는데, 괜히 지금 이 짓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하지 마. 그냥 교재 표현이 하지 마시고, 교재 표현은 지금 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이 마이너스 없고 지금 절대값으로 해줬는데 하지 마시고. 더 헷갈린다니까. 할리데이는 왜 저 삽질을 했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그냥 정의로 그냥 하지. 정의로 하면 뭐가 된다? 포텐셜 변화의 정의가 이거라고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게 이거예요 결국. 단지 이제 이걸 0으로 놔서 이걸 무한대로 아까 점전화 경우에는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점전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다 써줘야 돼요. 두 개 다. 이렇게. 이게 똑같이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형 대칭이니까 이 모든 전하가 중심에 모이는 거랑 같네. 그럼 전기장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축은 여기서 중심에서 나가는 게 R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R제곱분의 KQ 암기하라 그랬죠? 이때는 다시 점전화가 됩니다. 점전화처럼 공식이 똑같습니다. 이거 넣으면 돼요. 이제 이 속에 넣으세요. 그다음 적분하면은 풀립니다. 쉽죠? 네, 괜히 부에 깔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큰 B고요. 플러스는 작은 A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KQ DR 하면은 R제곱분의 1 적분하면 뭐 된다고요? 마이너스 R분의 1이 된다고요. 네.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상쇄가 되네요. 얘는 결국 뭐가 된다? R분의 KQ가 되겠네요. 적분하면. 그러겠죠? 계산하면 뭐가 된다? KQ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죠. 이렇게. 지금 이걸 풀고 있었네. 여러분들 필기 이미 하셨나요? 지금 제가 정말 미안하네. 갑자기 미안합니다. 그건 선택하지 말고 얘만 좀 선택을 해주라. 이렇게. 지금 얘는 원통이고요. 구형이 원통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이걸 R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얘는 R이라 해도 되나? R이라 해도 됩니다. R이라 해도 되는데 R이 그림이 잘 보이네. R이 이쪽 방향의 R이고요. 이걸 그리면 좀 이상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야지 이게 느낌 오시죠? 그림 좀 이상한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보시면은 A가 더 작죠?
그리고 여기서 K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K, 이 K. A가 더 작으니까 어때요? 큰 것 빼기 작은 거죠? 양 되죠? 양 되고요. 그래서 이거 바꾸면 이거 밑에 거 됩니다. 아직은 밑에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V죠, V.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Q는 CV잖아요. Q는 CV. 그래서 얘네들을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아, 정말 쓸데가 없네. V K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Q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C가 이거분의 1 되는 거죠. 그게 이거랑 같죠. 왜냐면 K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고 이거 계산하면 아마 이거 될 겁니다. 되나? AB 되네요. 네. 아시겠죠? 풀 수 있으면 돼요. 문제에서 간혹 이제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바깥에 게 없어. 이 바깥에 게 없을 때도 축전기 됩니다. B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쓰기가 되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인데 B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이게 또 분모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이건데, 그러니까 A분의 1의 1이잖아요. 뭐예요? 4파이 엡실론 제로 A가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아주 큰 경우가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은 그때도 막 뭐야 이게 무슨 축전기 하지 마시고 무한대에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할리데이 예제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통형 축전기는 가우스 법칙 다시 풀지 마시고 암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암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진 지점 R 지점에서의, 물론 그때는 이제 무한 도선이긴 했는데 결국 같아요. 무한 도선이나 이 원통으로 돼 있나 이 바깥에서는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도선이라 생각하고 푼 거랑 같아요. 답이 뭐였냐면 그때 전기장이 이때는 4엡실론 제로가 아니라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었고요. R분의 1 꼴이었죠? 기억나나요? 무한히 긴 도선 같은 경우에 전기장. 그리고 선전압 밀도였습니다. 네. 선전압 밀도 다시 바꿔주면은, 저도 이거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이분의, 이 길이 L이라 그럴까요? 이 길이 L. 길이분의 Q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Q, 여기 여기 플러스가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에. 네. 이 표면에 되게 모여있고, 이 바깥에는 마이너스가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깥에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차지 Q 다 더한 겁니다. 바깥에는 마이너스 Q, 안에는 플러스 Q. 그래서 전기장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이 속에 쏙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풀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는 큰 B고 얘는 작은 A고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1인데 여기 L분의 Q 여기다 적어주자. R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L분의 Q 있고 로그 A 빼기 B는 어떻게 돼요? A분의 B가 되죠. 그래서 로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게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니까. 맞나? 갑자기 오래되니까 기억도 잘 가물가물거리네. 그래서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A분의 B가 되는 거죠, 다시. A분의 B. 그래서 A분의 B 되는 거죠. 로그 A분의 B인데 이제 B가 더 크니까 이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V죠. Q는 어떻게 해? Q는 요놈 이해하세요. 역수 되는 거죠. 어떻게 돼 그러면 Q는 저 역수 취하면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L 되고 밑으로 로그
A분의 B 되는 거죠. 이 곱하기 V. Q는 CV 꼴 되니까 이게 뭐라? 이게 C 되는 거죠. 맞죠? 이거랑.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려나? 똑같이는 안 나와요, 잘. 똑같이 안 나와. 옛날에 좀, 주관식 때, 구형이었나? 이 사이에 뭐 이상한 걸 채워버리는 거야, 교수님이 이렇게. 유전체를. 이렇게. 나중에 좀 이따 할 건데, 뭐 채우는 거 있거든요. 우리 일반 물리 책에는 이게, 일단은 평행판 축정기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채우더니 막 그게 시험에 나오던데. 네.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죠. 우리 중간고사 쉽게 나올 텐데. 어쨌든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본적인 예제고, 일반 물리 문제가 아니라 예제로 있으니까, 예제로 있는 건 풀어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책에 있는 이 표현 쓰지 마시고, 이 공식 자체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로 해서 하세요. 이게 더 이해 잘 갑니다. 몇 시야? 1시가 다 돼가고 있네.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나올 확률이 낮은데, 나오면은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냥 숫자 넣어서 풀어라 하면서 나오면 어떻게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건전지가 연결하면 건전지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건전지가 하는 일이 그건 뭐다? 축전기에 건전지가 하는 일만큼 축전기에 에너지 저장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임의의 순간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게 쌓였는데 플러스 Q 하나 더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올리는 일이나 Q 플러스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붙이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사람이 올린다 생각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네, 결국 그게 그건데,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원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를 놨을 때 플러스가 가려는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놓으면 일로 가려고 한다고, 아래쪽으로 전기장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이 정의가 진짜 그렇죠. 플러스 전화를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의되잖아요. 플러스를 위로 올리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까 다 말했죠. 뭐랑 같다고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같다고요. 근데 어떤 Q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Q0를 움직이는데 든 걸로 생각하면 이게 뭐라가 된다? 그냥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설명했죠? 사람이 한 일이 델타 V가 돼야 된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한 일이 델타 V가 된다. 이건 작은 거니까 D라고 했을 뿐이에요. 작은 거 하나만 옮기니까 작으니까 D라고 했을 뿐이고, 얘 뒤에 건 왜 성립하나요? 할 수 있는데, V의 정의예요. V의 정의. V의 정의가 뭐예요? Q분의 U잖아요. 아주 작은 U를 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주 작은, 말을 설명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DQ를 이렇게, DQ에 대해서 또는 DU 이렇게 된다고. 설명 못하네.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일이 결국 작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적.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면적 맞나? 양면 적분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방금 설명한 거 뭐예요? 이거 작은 면적 맞죠? V, 그러니까 V가 살짝 변하긴 하는데 거의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V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뭐예요? 간격 DQ잖아. 둘이 곱하니까 면적 되는 거죠. 결국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다 더한다는 거고요. 면적. 결국 아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 면적이 축전기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U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 건 괜히 쓰니까 더 헷갈리네. 이거 안 보시고. 책에 보니까 괜히 더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면적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면적 구하면 돼요.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2분의 QV가, Q는 이제 완충됐을 때 대문자 Q로 쓴 거예요. 이 상태. 그래서 답이, 축전기에는 이만한 에너지가 계속 전환된 거죠. 아래 면적 구한 겁니다. 생각해 면적 구한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한 거고요. Q 대신에 Q는 CV잖아요. 대입하면 이식되고요.
또 V를 소화하려고 해서 Q는 CV식 이식 있죠. 이식을 대입하면 또 이게 됩니다. 세 개가 다 뭐가 다르나요? 할 수 있는데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보통 문제에 따라서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없는 걸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가운데 걸 많이 써요. 가운데 거. 그래서 왜 가운데 걸 많이 쓰냐면은 유도할 때도 여기서도 좀 쓰였고 그냥 은근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암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축전기 저장대 에너지 뭐다? 축전기 저장대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Q는 C 아니 이 식은 암기하고 있죠. 좀 닮았지 않나요? 약분하면 좀 닮았는데 약분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암기를 해야지. 아니면 이거를 그려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일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유도 여러 번 해보면 됩니다. 네.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숫자 넣는 거 나오겠어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 나오는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뭐냐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걸 만약에 이 전기장이 이 안에만 있을 텐데 바깥에는 없습니다. 네. 이 안에만 전기장이 있는데 그 크기 뭐라 그랬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요. 네, 이 안에 전기장이 이게 있는데 이 안에 전기장이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학자가 생각해낸 가상의 개념인데 가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얘가 전기장이라는 곳에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뭐라 할 거냐면은 이 면적당 단위 부피당 저장되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전체 이 부피 있죠. 이 안에 있는 전체 부피 얘로 나눠 보세요. 네. 그러면은 얘는 전체 부피당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부피를 나누면은 이 전체 부피는 뭐예요? 면적이 A고 떨어진 거리가 D니까 이 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AD가 되죠. 그래서 공간 AD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에다가 아까 전에 뭐예요? 축전기 공식 유도했습니다. 이거 넣고 V는 ED 뭐야 할 수 있는데 축전기 내부에서 크기만 생각하면 V는 ED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E가 상수니까 V는 ED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딨어? 여기서 V는 이게 E죠. E, D 나왔죠. V는 ED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EG 나뉘면 되잖아. EG 그냥 바로 V는 ED 적고 근데 E는 엡실론 제곱은 시그마네 하고 바로 답 쓸 수 있어요. 그게 다 낫네. 네.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식이에요. 물리 2에 나오려나? V는 ED 축전기 내부에서 V는 ED E가 상수 네, 그렇습니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부피분의 이 전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했으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되고 그걸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UE.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결국?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C를 넣겠습니다. C는 뭐예요? 엡실론 제로분의 이게 되는 거고요. AD 그냥 적고요. V는 ED인데 E제곱 D제곱이죠. 그럼 D제곱 이렇게 되네요. AA 없어지네. DD 없어지네. 오 좋다. 2분의 1 엡실론 제로 E제곱이 바로 나옵니다. 암기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 엡실론 제로 E제곱인데 이렇게 암기하세요. 바보 같은데 좀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E의 제곱 이렇게 암기하시던가 2분의 1 그러니까 정확히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전기장 제곱인데요. 빨리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안 나올 거예요. 모르시면은 포기하세요. 이 페이지 안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근데 왜 했냐? 나오면은 또 욕처먹으니까 욕처먹을까봐 한 거였고요. 이건 좀 나올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유전체가 뭐냐면 유리종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류가 안 흐르는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체가 아닌 애들 다이일렉트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전기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냐?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자가 분포하고 있으면 원자 핵이랑 전자가 이렇게 오비탈이 있으면은 전기장 걸어주면 전자 분포가요 좀 이게 플러스 뭔가 이제 이쪽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좀 이쪽으로 분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수학 아니 좀 스킨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체에서도 아주 작은 전기장이 생겨요. 아주 작은 전기장이. 그래서 원래 전기장은 플러스 나루 1로 생기는데 이 작은 놈에 의해서 어때요? 작은 놈에 의해서 결국 이 둘에는 상쇄된다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작은 놈에 작은 전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작은 전기장. 그래서 결국 안에 있는 전기장 어떻게 돼요?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안에 이런 거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이를 넣은 거예요. 종이, 유리 이런 애들.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돼. 문제 푸는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진공은 카파가 1인데 유전 상수가 1이어서 지금까지 무시하는데 유리나 종이는 1이 아니고 1보다 커요. 그래서 이 카파가 유전 상수라 그러고요.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쉬워요. 지금까지 계속 에필론 제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걸 다 카파 에필론 제로 바꿔주면 돼. 근데 카파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약간 더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전체 공식이 아니라 뭐야? 따라서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 공식도 어떻게 돼요? 수정해야겠네. 에필론 제로가 아니라 에필론으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네, 에필론은 카파 에필론 제로 바꿔주면 되고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전기 용량 커지면 좋은 거지.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축전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안에?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진공이 아니에요. 뭔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아니에요. 공기나 진공이나 둘 다 거의 1인데, 그러니까 진공은 1이고 공기도 거의 1일 텐데 뭔가 들어있어요. 전기용량 키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따르게 채워서. 근데 안 어려워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축전기 병렬 연결이야.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적 넓어지면 저장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럼 더하면 되네. 더하는 거라고요. 그럼 얘 C1 구하고 얘 C2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C1은 뭐예요? 이식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카파 1 에필론 제로 D분의 A가 아니라 뭐다? 면적 2분의 A잖아요. 2분의 A 하면 되고요. 카파 2는 뭐다? 카파 2만 얘로 바꿔주면 돼. 나머지는 똑같겠네. 이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합성 전기 용량 공식 이게 됩니다. 네. 재밌게도 이게 평균이 어떻게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평균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카파 1, 카파 2가 또 좀 이렇게 면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면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카파 2는 좀 작게 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직역하는 것도 쉽겠죠. 뭐가 되겠어요? C1은 카파 1 에필론 제로분의 이게 2분의 D가 되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2분의 D분의 A가 되는 거고, 카파 C2도 카파 2 에필론 제로 2분의 D분의 A가 되는 거죠. 이 면적이 돼 있으면 이제 A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합분의 곱, 이 두 개 합친 것분의 곱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계산 생략할게요. 직변을 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먼저 해주시고. 조금 어렵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까 과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렬 아니면 징여 정도로 해가지고 이 D만 좀 다르게. 얘는 뭐 2분의 3 얘는 4분의 1D인데 얘는 4분의 3D 뭐 이렇게 4분의 1D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변 혼합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중간고사 쉽게 나오니까요. 몇 시야? 1시간 10분 했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프린트를 하던가 아이패드 쓰시던가 해서 제가 너무 더럽게 했는데 예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개념 설명을 왜 하냐면 공식이 암기가 안 돼요, 잘.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예제로 이렇게 풀면서 하면은 이런 공식들이 조금씩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을 암기가 되고 좀 이해가 갔으면 이제 퍼펙트 물리 문제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퍼펙트 물리 문제만으로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할리데이나 서베이라는 일반 물리책 연습 문제 뒤에 보면은 그림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있는 문제 위주로 푸시면은 어느 정도 중간고사 대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연습 문제 풀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연습 문제 솔루션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 먼저 보고 너무 어렵지 않고 풀이 과정 적당히 몇 줄, 한 4줄 5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골라서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연습 문제 좀 퍼펙트 물리 문제 좀 풀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